요즘 이제 경쟁 강도도 보지만 제가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주부분들, 육아하시는 분들한테 좋은 기회이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간단하게. 네, 안녕하세요. 네. 쿠팡에서 4년차 셀러를 하고 있는 판매자입니다. 쿠팡에 4년 차. 네네. 이제 26년이면 4년 네. 차가 됐어요. 여기 지산이죠, 그죠? 네네네. 네, 지산이고 여기가 40평. 네, 40평 40평. 초반? 혹시 여기 뭐 사무실 뭐 소개시켜 주실 건 있나요? 소개가 뭐 딱히 네. 그냥 보시다시피 네. 이게 답니다. 아, 물건들이 많이 쌓여 있고, 예, 뭐 배송 포장하는 곳 있고,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물류도 나가시고 개인 업무도 다 보시는 거고. 네네. 네, 직원분이 총 3분이신가요? 이제 뭐 아르바이트 하시는 여사님들 포함해서 4분 계세요. 매출이 얼마나 높으시길래 직원을 4분이나 두시고. 제가 이제 매출이 높아서 직원을 많이 쓰는 건 아니고, 네. 이제 애기 엄마다 보니까 시간을 제가 이제 온전하게 투입하기가 힘들어서 좀 이제 쓰고 있죠. 일단 그 대표님 얘기만 조금 더 해보면은 대표님 지금 뭐 온라인 하고 계신 거고 네. 어떤 채널 위주로 팔고 계세요? 지금 거의 쿠팡이 98% 정도 거의 98%? 쿠팡이죠. 예. 그럼 쿠팡에서는 뭐 하세요? 쿠팡에서는 사실은 뭐 카테고리를 딱 정해서 하지는 않고요. 네.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다 하고 있어요. 그 판매 형태는 그러면은 판매 형태는 네. 그로스, 로켓, 예. 윙. 진짜 다 다 하고 있네요. 있습니다. 네. 그로스, 로켓, 윙 다 하시고 네. 그리고 카테고리도 그러면 되게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거 다 하시는 거고. 그렇죠. 예. 그럼 스큐가 엄청 많으시겠네요? 뭐 이제 과거에 잡다한 것까지 포함하면 꽤 네, 많고 네. 그렇다고 주력으로 하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매달 정산해보면서 아니다 싶은 것들은 빼가면서 주력만 이제 모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월 매출은 어느 정도 나와요? 월 매출이 네. 기본 한 8천 정도는 그래도 최근에는 하고 있고 시즌 있으면은 뭐 1억 넘어가고 그렇게. 이제 12월 달 매출 한번 12월 달 보여주시겠어요? 매출이요? 예, 예, 네. 예. 1억 6천 정도 되시는데 이거 쿠폰 먹이시는 거 아니에요? 네? 쿠폰 많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살짝. 예. 네. 지금 시즌이 들어가서 1억 6천 되는 네. 거고 평시에는 7, 8천? 그쵸. 이제 1억을 넘기려고 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진율은 어느 정도 잡아요? 그냥 20% 정도 되는 20%? 것 같아요. 20%면 준수하네요. 시즌은 여름, 겨울 둘 다 하세요? 거의 저는 겨울에 집중되어 있고 이번 여름에는 한번 해볼까 싶은데 네. 지금까지는 여름 매출 크게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겨울 상품이 뭔가 조금 마음에 들어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뭐 겨울이면 방한용품 이런 거 하세요? 자파류도 네. 조금 있었고 겨울에 네네. 근데 이제 굵직한 시즌이 많잖아요. 뭐 계절적인 시즌도 있고 연말 시즌도 있고 또 명절 시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좀 합쳐지기도 하고 안 하기 좀 아까운 그런 시즌들이 많아서 겨울에는 이제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름, 겨울 시즌만 하나씩 먹어도 사실 먹고 사는데 문제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긴 하죠. 근데 또 그만큼 리스크도 있고 경쟁도 아주 치열하다 보니까 사계절 제품은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사계절 제품 깐 게 월 한 7, 8천 나오고 네. 7, 8천에 플러스 알파 정도? 그래서 이제 직원을 4분이나 두시고 그럼 여기서 물류도 자체 물류로 여기서 나가시는 거고요. 네, 거의. 그 하루에 업무 시간은 얼마 정도 되세요? 제가 이제 아이들 2명 등원시키고 오거든요. 한 6시간 정도? 6시간 내외 그 정도 근무하는 것 같아요. 근무 시간이 길진 않네요? 근무 시간이 이제 길지가 않아서 항상 예. 그게 좀 아쉽죠. 어. 좀 더 저는 많이 하고 싶고 좀 이제 몰입을 해서 음. 더 하는 만큼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항상 이제 그게 아쉬워. 하다가 가야 되고 중간에 아이 아프면 또 가야 되고 예, 학부모 뭐 있으면 또 가야 되고 그러니까 예. 그러면 그 매출 비중 중에서 주력 상품이라고 하나? 그건 몇 개 정도 되세요? 주력 상품 네. 4개? 주력 상품 4개? 네. 그리고 나머지는 잔잔바리로? 네네. 그럼 그 주력 상품은 뭐 브랜드, 뭐 패키징이랑 로고를 다 해가지고 약간 브랜딩이 좀 돼 있는 상태겠네요? 그쵸. 네. 그럼 전부 상품들이 다 1688에서 소싱하신 거세요? 네. 그 1688 소싱하신 거라고 하면 이제 남들이 또 다 파는 거 가지고 결국에는 갖고 와서 내 거로 브랜딩을 한 거죠. 그렇죠. 뭐, 근데 네. 완전히 제 거랑 겹치는 거는 없는 것 같고요. 제가 보니까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뭐 아예 특별하다고 할 수는 없죠. 어쨌든 1688에서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럼 소싱 얘기 나온 김에 네. 소싱 단어로 얘기를 해보면은 우리가 소싱할 때 결국에는 이게 플로어가 소싱할 키워드를 찾고 그 키워드에 맞는 상품을 찾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그럼 앞단에 소싱할 키워드는 어떻게 찾아요? 사실 그게 진짜 제일 저한테는 어려운데 그 키워드는 뭐 네이버에서 뭐 베스트 상품 위주로 쭉 보는 거는 항상 작업을 하고요. 그리고 한쌤이 말씀하셨던 그런 뭐 골드박스나 이런 것도 보고 다양하게 그냥 저는 그런 데이터를 많이 보려고 해요. 지금 뭐가 많이 팔리는지 그리고 이제 뭐 경쟁 강도 같은 것도 봐요 저는. 예, 그래서 확실히 그걸 보면 좀 성과가 좀 나더라고요. 예, 아주 치열한 것보다는.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은 키워드 자체는 네이버 데이터랩 보시는 것 같고 네네. 거기에서 이제 골드박스에서 잘 팔리는 거 보고 아까 네이버 베스트라고 말씀하셨나요? 그쪽에 네, 베스트 상품. 네, 베스트 상품 뭐 베스트 키워드 이런 예, 것들. 예, 네. 거기서 키워드를 추출하시고 네. 그 다음에 키워드에 대한 데이터 중에서는 경쟁 강도를 조금 유심히 보시는 것 같다. 그냥 기본적으로 경쟁 네. 강도는 좋은 것들만 기본적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네. 그러면 시장이 큰 것에 들어가세요? 아니면 시장이 보통 작은 것에 들어가려고 하세요? 시장이 너무 작으면 안 들어가고요. 네. 어느 정도 시장은 있어야 되는데 보통 이제 상위 판매자들의 판매량을 봐서 이거 내가 들어가도 같이 나눠 먹을 파이가 충분하겠다 싶은 그런 데를 찾아서 들어가죠. 그럼 상위 판매자가 잘 파는 시장에 들어간다. 네. 이게 나도 질문을 하게 되네. 항상 질문 듣는 게 네. 그 잘 파는 거에 몇 개 팔아야 잘 파는 거예요. 항상 그 기준을 수강생분들 물어보면은 사실 그 상품마다 다 다르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물어보게 되네. 보통 대표님은 딱 기준이 있으세요? 저는 어느 정도 상품이 찾아지면 그냥 1688에서 대략적인 원가를 한번 봐요. 보고 이제 마진을 내가 어느 정도 볼 수 있는지를 한번 계산해보고 그 마진이 한 제품에서 한 달에 그래도 한 3,400, 4,500 이 정도 나오겠다 싶으면은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하루에 몇 개를 팔아야 되는지가 상품마다 다르게 나와요. 그래서 내가 상위 판매자들 거를 좀 내가 먹었을 때 하루에 어떤 거는 50개 팔면은 한 달에 4,500 되고 어떤 거는 100개 팔아야 되고 마진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래서 상품마다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딱 개수를 정해서 들어간다기보다는 한 달 마진으로 계산해서 벌 수 있는 금액 네, 기준으로 네. 사실 그게 맞죠. 판매량 그렇죠. 많이 팔아도 뭐 버는 게 그러니까요. 없으면은 네. 그러니까 뭐 진짜 조금 뭐 1,000원, 2,000원씩 남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딱 그 개수만 보고 들어가는 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키워드는 데이터 레비나 베스트 키워드, 골드박스에서 키워드 추출하시고 근데 추출한 키워드에서는 경쟁 강도나 그런 루틴하게 보는 데이터들 보시고 그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상위 판매자가 얼마나 파는지 보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1688 원가 봤을 때 내가 대략 한 3,400만 원 정도 네. 갖고 올 수 있겠다 하는 거 위주로 들어오신다. 네네네. 완전 뭐 한 달에 뭐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벌어다 주는 거를 쭉 까는 스타일로 하지는 않으시네요. 네, 그렇게는 안 하려고 해요. 왜냐면 그렇게 이렇게 잔잔바리로 많이 깔게 되면 손이 너무 많이 가고 관리 포인트가 많아지고 순이익이 적다고 해서 손이 덜 가는 거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이제 시간이 이렇게 넉넉하지 않다 보니까 좀 효율적으로 하려면 한 제품이 1,000만 원 이상 벌어주고 이러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거라면 한 4,500만 원짜리, 3,400만 원짜리 그런 게 여러 개 이렇게 까는 편이에요. 직전에 그 인터뷰했었는데 그분이 반대로 50만 원, 100만 원짜리를 쭉 깔아서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되면 재고가 떨어지는 시기 다 다르고 그리고 매일매일 와서 이제 확인을 하잖아요. 내 제품 어떤지. 그거 제가 진료집은 몇 개 없지만 1시간은 걸리거든요. 근데 이제 많다 보면 그것만 확인하는데 또 걸릴 거고 그래서 저 같은 상황에는 이제 투입할 시간이 많지 않다면 효율적이진 않은 것 같아서 상황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 가정 주부분들이나 뭐 애 키우시는 분들은 어쨌든 시간이 한정적으로밖에 못 쓰니까 뭐 워킹맘이신 분들이나 네. 그런 분들은 대표님 방법이 조금 더 맞겠네요. 아무래도 효율적이겠죠. 버는 게 작다고 품이 덜 들진 않아요, 그렇죠? 덜 들지 않아요, 절대. 재고 관리나 뭐나. 그러면은 키워드 찾고 잘 파는 상품, 그러니까 1688 이미지 검색해서 보통 이제 보잖아요. 보실 때 상품이 어쨌든 똑같은 걸 갖고 오세요? 아니면 좀 다른 거 갖고 오세요? 저는 무조건 한 끗이 다른 걸 가져오려고 해요. 한 끗. 한 끗이 다른 거. 그러니까 뭐 아예 달라도 되는데 아예 다른 게 힘들다면 한 끗이라도 다른 거. 그래야 이제 뭔가 저만의 그게 생기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게 계속 한 끗 다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쿠팡에서 계속 검색을 하다 보면은 결국에 똑같은 거 또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럴 네. 수 있죠. 예. 대충 봤을 때 시장에서 이 상품은 없는 것 같다라고 음. 생각을 하면은 음. 다르다고 보고 갖고 오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현재 이제 메인으로 팔리는 것들 중에서 잘 나가는 게 없다면 저는 주로 이제 1페이지 위주로 확인을 하고 사실 그 뒤에 있는 것들은 크게 신경 쓰지는 않아요. 그래서 1페이지에서 내가 경쟁을 한다고 생각하고 일단 소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상품들 중에서 없는 것들 위주로 가져오고 완전히 다른 게 없다면 한 끗이라도 다른 걸 가져와서 좀 다르게 상세 페이지에서 좀 포장해서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같은 거 팔기 싫어서 한 끗 네. 다른 거 찾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뭐 처음부터 OEM이나 패키징이나 로고 받고 들어오시는 것도 있으세요? 최근에는 로고는 다 박아서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뭐 완전히 OEM을 해서 만들거나 이러지는 않고 그냥 기본적으로 로고는 받고 들어오는 편이에요. 로고 박으면 MOQ가 처음에 좀 높지 않아요? 네. 그냥 뭐 몇백 개? 네, 그 정도 해주니까. 그러면 초도 발주 수량이 평균적으로 몇백 개 수준으로 갖고 오세요? 네. 뭐 30개, 50개 이런 수량으로 안 가지고 오시고 네. 대표님 손이 크시네요. 그렇다기보다 이제 어쨌든 1페이지에서 상위에 내가 올리려고 계획을 하고 들어오는 거니까 그래도 한 달에 팔 수 있는 수량을 계산해서 매입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 정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3, 400은 벌어다 주는 상품으로 소싱을 했으니까 네. 그거를 벌 수량을 그쵸, 어쨌든 그쵸. 갖고 오는 거니까 네. 그죠?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하셨어요? 아니요.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네. 그냥 이것저것 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다 깔아도 보고 뭐 했는데 이제 하다가 찾아진 그냥 저만의 방법인 것 같아요. 그 잘 파시는 수강생분들 이제 만나고 얘기를 해보면은 뭐 다른 분들 다 각자 본인만의 방식이 다 있더라고요. 있는데 신기하게 그 저한테 배우신 분들은 대표님처럼 그렇게 가는 길이 많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처음부터. 네. 그 대표님 그 수입할 때는 구매 대행 업체 쓰세요? 아니면 뭐 포워딩 업체만 쓰세요? 저는 구매 대행 이용하고 있어요. 네, 구매 대행. 일단 편해서 그쵸. 구매 대행 업체 하나만 쓰세요? 두 군데. 두 군데 네. 맞아요. 양손잡이가 돼서 네. 지키고 있어야 돼요. 네. 네. 그러면 두 개 업체에 뭐 차이점이 있어요? 둘 다 일은 잘 해주시는데 네. 한 군데는 수수료가 저렴하고 그러니까 수수료가 저렴하고 일도 빠른 대신에 취급을 안 하시는 상품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배터리가 들어간 제품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배터리가 들어가서 안 하고 뭐 조금이라도 이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제품들을 아예 취급을 안 하세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할 수 없는 제품들은 또 따로 이제 수수료는 비싼데 가리지 않고 다 처리해 주시는 업체 거기에서 이제 하고 있어요. 아, 그러면 말 들어보니 대표님 인증 제품도 하세요? 네, 인증 제품도 합니다. 그러면 주력 제품 중에 인증 제품이 비율이 더 많아요? 일반 공산품보다? 최근에는 한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인증 제품이 아무래도 뭔가 좀 반응이 좋죠. 네, 빠르게 반응이 오고 좀 앞단의 과정과 비용이 좀 들어가기는 해도 판매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수강생분들한테 인증 제품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확실히 데이터적으로는 좋긴 하잖아요. 네, 맞아요. 뭐 식검 쪽으로 하세요? 아니면 KC 쪽으로 하세요? 식검 쪽도 하고 KC 쪽도 하고. 인증은 대행 맡기세요? 아니면 직접 하세요? 인증은 네. 저는 대행을 맡깁니다. 아, 그래요? 네, 혹시 부피 큰 제품은 안 하세요? 아주 큰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보통 이제 소싱이라는 게 결국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 성공 확도를 높이려고 하면은 그 공급자가 들어오기 꺼려지는 걸 해야 그쵸, 되는데 그쵸. 그게 이제 네. 인증으로 장벽을 쌓든지 크기로 쌓든지 뭐 가격으로 쌓든지 해야 되는데 음. 대표님은 그거를 이제 인증으로 이제 쌓으려고 하시는 거고 네. 그죠? 그러면은 초반에 물량이 예를 들어서 몇백 개 갖고 왔어요. 그럼 얘를 2차 발주까지 가야 되잖아요. 네. 2차 발주까지 갈까 말까에 대한 그 판단 기준은 뭘로 보세요? 저는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일단 팔리는지를 첫 번째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매달 결산을 하잖아요. 그때 이제 순이익을 내보고 어느 정도 이제 내 계획과 맞다 아니면 내 계획보다는 조금 못해도 그래도 한 200, 300 정도는 그래도 번다. 그러면 이제 가져가고 그렇지 않으면 한 달 더 보고 다시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대표님 그러면 100단위는 그냥 벌어도 그냥 버려보세요. 좀 그런 때 솔직히 좀 애매하죠. 왜냐면 이거를 가져가도 크게 무리는 없지만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 더 보고 뭐 이런 식으로 더 키우려고 한번 노력해보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좀 해요. 아예 버리진 않고 이제 좀 지켜보죠. 네. 그래요. 저는 50 이상 벌면 일단 다 갖고 가는 주의긴 한데
좀 더 크게 보시는구나. 그런 게 조금 저도 네. 애매한 게 좀 있어요. 그러면은 처음에 이제 100단위 갖고 오고 2차, 3차까지 발주 가시잖아요. 근데 네. 여기 지금 사무실 사이즈 보니까 컨테이너 단위로는 못 들어올 네, 사이즈인 것 맞아요. 같아서. 예. 그리고 시즌 제품이나 이런 게 뭐 컨테이너로 들어오면은 바로 보내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쪽으로 가져오고. 그럼 컨테이너로 가는 거는 바로 로켓크루즈 직납하시는 네, 거고, 네. 근데 그 직납은 업체가 다 해주시는 거고. 그렇죠. 컨테이너로 들어왔을 때 외대 업체 수수료 갖고 가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돈이 꽤 빠질 것 같아서. 그렇죠. 네, 이것저것 뭐 다 빠지겠네요. 네. 그러니까 대표님이 물건 받아서 여기서 검수 다 하세요? 저는 거의 다 해요. 좀 진짜 꼼꼼하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되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뭐 반품 들어오는 것도 싫고 클레임 받는 것도 싫고 그냥 또 거기 그렇게 되다 보면 또 손해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냥 한 번씩 다 거의 보고 보내요. 그러면 만약에 대표님이 받았어요? 받고 나서 뭔가 상품에 하자가 있어요? 그럼 요거는 어떻게 처리해요? 그럴 때는 검수를 해서 일단은 불량으로 판단이 되는 것들은 일단은 다 빼고 근데 그거를 다시 막 보상받고 그랬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업체한테? 네, 그랬던 적은 없고 다시 개선을 요청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일부 부품을 바꿀 수 있을 경우에는 부품을 다음번 구매할 때 다시 보내라고 해서 저희 쪽에서 교체를 해서 보낸다든지 그렇게 처리를 했어요. 근데 왜 보상 요청을 안 해요? 해주나요? 그 상황에서는 그 제품이 좀 싸기도 했고 그 판매자가 그거는 불량이 아니라고 좀 약간 그렇게 하는 상황이어서 근데 일부 부품을 바꾸면은 그게 이제 정상 작동을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부품을 좀 바꾸고 다음번에는 이제 아예 부품을 업그레이드하고 뭐 그런 식으로 했었어요. 이건 사실 뭐 공장마다 다르긴 저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검수 한번 하잖아요. 네. 와서 만약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국내에서는 검수를 안 하고 그냥 파니까 팔다 보면은 안 좋은 리뷰가 뭐 그쵸. 있다든지 뭔가 반품이 들어오면은 그거를 다 기록을 해놔요. 그래가지고 다음 발주 때 요거 수량만큼 더 받긴 하거든요. 어제 계속 거래할 공장이라고 하면은. 그래요? 보통 그러면 해줘요. 더 줘요. 예. 그 방법을 써야겠다. 저는 한번 반품 사유가 나오잖아요. 그로스에. 그거를 중국어로 번역해서 캡처해서 보여주고 이러이러한 상황이다. 반품률이 너무 높다 했더니 개선을 좀 해주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던 적이 있는데 개선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쵸. 개선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쵸. 상품 하자 있는 거에 대해서는 다음 발주 때 더 놀라고 해야죠. 그게 사실 단가가 비싼 거 하면은 그냥 10개만 해도 비싸잖아요. 이렇게 받으시고. 더 달라가면 주는군요. 그걸. 몰라. 제 업체는 다 줬어요. 안 준 데는 사실 제가 거래를 끊었으니까 모르겠는데 다 줬어요. 그 방법을 저도 앞으로 써서 더 받아야겠네요. 한 번도 더 받아본 적이 없는데. 국내 소싱은 안 하세요? 국내 소싱은 제가 작년에 국내 이제 공장이랑 협업을 해서 제품을 제작을 했었는데 공장에서 제대로 이제 납기를 준수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제품만 하다가 저희 쪽에 너무 좀 손해가 컸어요. 그래서 그만뒀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매출이 그때 확 줄어들었던 때가 그때 이제 그 공장 제품이 딱 빠지면서 줄어들었었죠. 그때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급하게 했어요. 일단 소싱은 이제 그렇게 하시는 거고, 그리고 소싱 앞단에 혹시 그 키워드가 엄청 많잖아요. 네네. 그러니까는 뭐 데이터랩도 보고, 베스트 키워드를 보고, 경쟁군들을 본다 하더라도 키워드가 엄청 많은데 이 중에서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해요? 저는 이제 여러 가지 키워드가 딱 뽑아지면은 그중에 이제 경쟁 강도도 보지만 제가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좀 키워드가 단순한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특정 상품이 있을 때 특정 상품에서 여러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제품이 있고 딱 이 제품은 이 키워드밖에 없어 하는 그런 단순한 제품이 있다면 저는 단순한 제품을 좀 선호해요. 그래서 연관 키워드가 적은. 네, 연관 키워드가 적은 거. 그래서 왜냐면 이제 연관 키워드가 많으면 광고 비중이 아무래도 높아지거든요. 그리고 다양한 키워드를 제가 그 모든 키워드를 다 관리를 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좀 키워드가 단순한 걸 처음부터 찾아서 소싱을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어서 키워드가 어느 정도 나오면 뭐 경쟁 강도도 보고 다 보지만 그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라면 좀 단순한 거. 한 제품을 구매할 때 그 검색하는 키워드가 많지 않은 거. 근데 그런 키워드는 CPC 단가가 높지 않아요?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요? 네,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찾기가 쉽지는 않아요, 사실. 네. 근데 저는 찾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그럼 찾으면은 그거는 바로 들어가겠네요. 좀 보고.
그럼 지금 잘 파는 상품들은 다 이제 그런 류의 상품들이 많은 거예요? 최근에는요. 최근에는 네. 하긴 보통 연관 키워드 많은 거를 딴 데는 소싱을 하라고 하는데 왜냐면 노출되는 루트가 많으니까 그러면 후발주자가 어쨌든 노출했을 때 노출되는 루트가 많아야 초반에 판매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어쨌든 대표님은 시작할 때부터 나는 1페이지 들어갈 거야. 네. 이 생각으로 들어가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그 1페이지 들어갈 거야가 이 키워드에서 1페이지 들어갈 거야. 이렇게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키워드를 딱 잡고 들어가고 키워드가 많으면 노출되는 루트 많아지는 건 맞는데 제 경험상으로는 그러려면 광고비를 많이 써야 다양한 키워드에서 많이 노출되더라고요. 그래서 광고비 좀 적게 쓰고 싶어요. 그럼 이제 막 초보분들한테 혹시 뭐 그 추천해 주실 소싱 팁 같은 거 있으세요? 제가 진짜 소싱이 제일 어려워요. 그렇죠. 제일 어려워서 네. 팁이라고 할 만한 거는 솔직히 알아서 해라.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뭐랄까 특정 키워드에서 내가 승부를 보고 싶고 광고비를 덜 쓰고 싶다 하면은 그렇게 단순한 키워드를 찾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소싱은 정말 많이 보는 게 답인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생활 속에서 소싱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정해져 있잖아요. 생활 반경이라는 게. 그리고 사람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고 관심사만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게 있어 싶은 것들도 팔리고 이걸 왜 사 싶은 것도 팔리고 제가 이제 소싱을 해서 여기 이제 저희 일하시는 분들 네. 뭐 여사님들한테 이런 거 어때요? 물어보면 이런 걸 누가 사요? 이러는데도 팔리고 뭐 그렇거든요. 솔직히 제 주력 제품 같은 경우도 저 같으면 안 쓴다 싶은 제품도 네, 맞아요. 그러니까 네. 퀄리티가 나빠서가 아니라 그냥 이런 류의 제품을 써 싶은 걸 산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네. 그래서 좀 약간 나의 그 관점을 좀 벗어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러려면 많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골드박스든 뭐 네이버, 뭐 데이터랩이든 베스트 상품이건 뭐건 많이 봐야지 아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게 이렇게 팔린다고 싶은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소싱 하시면은 상세 페이지는 어떻게 만들어요? 상세 페이지는 일단은 경쟁사 제품을 기본적으로 다 보고 뭐 셀링 포인트라고 하잖아요. 그런 걸 다 뽑고 그리고 뭐 이제 리뷰도 거의 다 보고요. 안 좋은 리뷰, 좋은 리뷰 다 보고 이제 안 좋은 리뷰를 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 잡고 제 거에 좀 많이 녹이려고 하고 상세 페이지는 경쟁사보다 그래도 낮게 만들자 무조건 그런 하고 있어요. 그러면 구현은 뭐 포토샵 쓰세요? 아니면 사람 쓰세요? 저는 기획을 해서 네. 맡깁니다. 디자이너한테. 그러니까 제가 만들기도 해봤는데 제가 아무리 해도 이 디자이너의 그 한 급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디자이너한테 맡겨요. 아, 그럼 계속 주는 외주 디자이너가 네, 있으세요? 네. 정직원 아니시고? 네. 아, 그러면 건바이 건으로 맡기세요? 네. 그러면 통 이미지 얼마에 맡겨요? 이게 길이에 따라 달라요. 네. 네, 길이에 따라 다른데 1만 기준이면 한 15만 원 정도 하는 것 같고 근데 저는 1만 원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네. 제가 기획을 하다 보면 좀 길어지더라고요. 그러면은 한 3, 4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아, 그러면은 대표님은 사진은 촬영 따로 해서 주세요? 촬영을 따로 해서 줬던 적도 있고 그다음에 1688 이미지를 그냥 이렇게 사진만 따와가지고 이제 다른 제품처럼 만들어서 쓰는 경우도 많고 그때 제품마다 좀 달라요. 뭐 대표님 AI나 이런 거 안 쓰시고요? AI도 간단히 이제 써가면서 그냥 맡기시고 하긴 맡기는 게 편해요. 그러면 대표님은 처음부터 초도 물량이 많으니까 테스트 상품이라고 해서 그냥 대충 짜게 깨서 들어가는 건 없겠네요. 네, 그렇죠. 그렇게는 잘 안 해요. 이게 딜레마네요. 앞단에 약간 비용과 품을 들여서 확도를 높일 거냐, 비용을 들이는 대신에 아니면 앞에 조금 힘을 빼서 리스크를 낮추면서 테스트를 할 거냐. 대표님은 어쨌든 앞단에 좀 힘을 주시는 편이시네요. 네, 맞아요. 그럼 10개 들어가면 성공 확률이 몇 개 정도 돼요? 그래도 한 3, 4개 들어가면 하나 정도 버리는 것 같아요. 하나 버린다고요? 네. 그 성공 확률 엄청 높네요. 그런가요? 대표님 평소에 소비를 많이 하세요? 쇼핑이나 그런 거?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지 않은데 그래요? 그냥 왜냐면 조금 그 쇼핑이나 소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소싱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렇겠죠. 네, 그렇겠죠. 그러면 상세 페이지 디벨롭은 하세요? 팔다가? 네, 저는 상세 페이지는 간단히 계속 건드려줘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다가도 어느 순간 좀 판매량이 좀
부진하다 싶을 때도 있고 뭔가 새로운 경쟁사가 치고 올 때도 있고 해서 이제 다시 상황을 보면은 뭔가 트렌드가 바뀌었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후킹을 되게 강하게 하고 있다거나 변화가 항상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면 뭔가 내 사진이 조금 더 약간 시간이 지나면서 좀 올드해졌다거나 그런 게 있으면은 바꿔줘요. 그거를 감적으로 하세요? 아니면 뭔가 데이터를 보세요? 일단은 처음에 저는 한번 만들 때 최선을 다해서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동안은 가요. 그러다가 이제 감적으로 안다기보다는 이제 수치상 뭔가 왜 요즘 왜 이게 부진하지? 왜 덜 나가지? 이렇게 하면서 다시 한번 상황을 보면 그때 이제 뭔가 이거 좀 바꿔야겠다. 예, 그렇게. 그때 한 번씩 디벨롭 해주시고 예. 그 다음에 처음에 들어가면은 리뷰는 몇 개 깔고 가세요? 리뷰는 네. 그 제품마다 다르죠. 예, 1페이지의 제품들이 몇 개가 있냐. 다 제품마다 그건 다르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맞춰서 1페이지 그러면 사람들의 평균치를 대략 따라간다고 치면은 1페이지 어쨌든 리뷰 수가 상품에 따라 다르지만은 대략 한 1000개씩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네네. 그런 거는 어떻게 따라가요? 1000개를 다 하진 않고 그냥 1페이지에 그래도 진입할 수 있는 개수가 몇 개지? 그냥 그 정도를 보고 일단은 처음에 해보고 그리고 나서 진입이 되면은 그렇게 무리해서 막 더 쌓지는 않고요. 그냥 뭐 안 된다. 그러면 조금씩 더 할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1페이지 그래도 갔던 것 같아요. 아, 하긴 1페이지에 있다고 해서 사실 리뷰가 다 많은 것도 아니니까 그쵸, 그렇죠? 그쵸. 예. 네. 하긴 또 리뷰가 없으면은 전환이 안 일어나서 지금 필수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광고단으로 넘어가면은 혹시 외부 마케팅이랑 내부 플랫폼 마케팅이랑 비율이 어떻게 돼요? 외부 마케팅은 많이 못하고 있어서 거의 그냥 내부에서 내부? 검색, 저는 제일 노리는 게 이제 검색으로 팔자. 그래서 검색 상위에 올리자. 그냥 그게 제일 주력이고 외부는 유튜브 쇼핑이랑 카페 마케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아, 지금 준비 중이시네요. 네. 아, 그럼 거의 100% 내부 플랫폼 광고만 지금은 집중하고 있다고 보시면요. 뭐 수동이랑 뭐 매체랑 중에서 뭐 돌리세요? 수동 빼고 AI랑 매체 2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신규 고객 확보 그것도 이제 최근에 몇몇 상품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매체, AI, 신규 고객 확보 이 중에서 그러면은 사실 AI랑 매체랑 이게 여러분들이 좀 고민하시는 게 결국엔 두 개가 돌아가는 원리는 동일한데 어떤 건 AI에 넣고 어떤 건 매체에 넣어요? 그냥 저의 기준은 좀 각을 잡고 키워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는 다 매체에 넣어서 캠페인을 다 따로따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약간 재고떨이 이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그냥 AI에다 모아놔요. 아니면 이제 제가 매체에다가 놨다가 생각보다 효율이 잘 안 나고 이거 주력으로 키우려고 했는데 잘 안 된다? 매체에서 안 돈다? 만약에 그런 애가 있다면 그냥 AI로 옮겨서 돌 테면 한번 돌아봐라? 그냥 그런 식으로 그냥 놔두는 편이에요. 그러면 매체랑 AI의 세팅 값은 어떻게 두고 하세요 보통? 매체 같은 경우는 처음에 들어갈 때는 그냥 3만 원에 348% 그렇게 세팅을 해놓고 이제 상황을 보죠. 얘가 목표 효율을 달성을 하고 광고가 빨리 꺼지는지 늦게 꺼지는지 광고가 어느 정도 쓰는지 보면서 조금씩 증액을 하거나 조금씩 목표 효율을 높이거나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면은 계속 효율이 잘 난다고 하면은 계속 예산을 계속 늘리는 편이에요? 계속 늘리지는 않아요. 네. 계속 늘리진 않고 일정 수준에서 막 주시고 근데 그거는 왜 안 늘리는 것 같아요? 제가 파는 방식이 상위로 올려서 파는 방식인데 광고비가 많지 않아도 상위에 잘 올라가 있다. 그리고 판매도 잘 나온다. 그러면은 굳이 광고비를 늘릴 필요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이제 광고 화면에서는 계속 늘리라고 나오고 광고가 빨리 꺼진다고 나오는데 판매 그래프를 보면 빨리 꺼지지만 저녁에도 잘 팔리고 있고 그러면은 굳이 뭐 광고 더 늘리면 조금은 더 팔리겠지만 그냥 죽습니다. 굳이. 그렇죠. 광고비 늘린다고 매출은 커지겠지만 순이익이 커진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제가 광고비도 정말 많이 써보고 뭐 다 해봤는데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늘리라고 하는 대로 다 늘리는 게 답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럼 뭐 제외 키워드 이런 것도 넣으세요? 제외 키워드도 넣죠. 광고 보고서 보고. 그러면 뭐 전환이 안 일어났는데 광고비만 나간 거 이런 거 위주로 넣으세요? 네. 그리고 매체 돌리실 때 상품 캠페인 어떻게 만드세요? 뭐 상품별로 만드세요? 아니면 다 상관없이 상품별로 만들어요. 상품별로? 네. 다 따로따로? 네. 그럼 만약에 한 가지 상품에 옵션이 3개가 있어요. 근데 셋 다 효율이 괜찮아요. 그럼 셋 다 돌리세요? 그거는 정말 공격적으로 할 때
그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둬요. 저는 약간 로켓 같은 경우는 그렇게 캠핑 따로따로 하기도 했어요. 지금은 안 하지만 과거에. 그러면 이제 발주가 확 늘어나고 그런 게 있어서 했는데 그냥 지금은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고 그냥 한 캠페인에 한 상품 두고 만약에 그중에 너무 효율이 안 나는 옵션이 있다면 차라리 걔를 끄는 경우는 있고 그래요. 그럼 뭐 잘 나는 것만 놔두고 네. 그 중에서 만약에 둘 다 괜찮은데 한 상품이 워낙 뛰어나고 한 상품은 뭔가 엔드로아스에 걸쳐 있어. 그러면 얘는 끄나요? 엔드로즈에 걸쳐 있다. 예. 그럴 때는 끄진 않고 그냥 두고 근데 그럴 땐 있어요. 이제 시즌 제품일 경우에 얘를 확 팔아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옵션별로 다 그냥 만들어서 각자 돌게 하기도 해요. 예, 근데 시즌 제품 아니고는 옵션별로 따로 돌리진 않는 거 같아요. 만약에 초반에 광고 세팅했는데 아예 그냥 광고비를 안 써지는 경우는 없었어요? 저는 없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왜 없다고 생각하세요? 초반 세팅값이 좋았다고 그러나? 그래서 그렇지 않을까요? 네. 어쨌든 광고비를 써진다는 게 광고단에서 클릭을 받는다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클릭률이 높은 세팅을 처음부터 들어가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그죠? 그렇죠. 네. 그리고 앞단에 또 리뷰를 또 어쨌든 좀 쌓고 들어가니까. 그렇죠. 근데 나머지 뭐 네이버나 다른 뭐 G마켓이나 오픈마켓은 따로 안 하세요? 토스는 한다기보다는 그냥 상품을 올려놓고 광고를 붙여놓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네이버는 쌤 말씀을 듣고 다시 해보려고 합니다. 네이버 하세요. 네, 하겠습니다. 네. 그 대표님 이거 온라인 판매하시기 전에 무슨 일 하셨어요? 저는 이제 대학 졸업하고 회사 다니다가 이제 이 일을 하게 됐어요. 원래 온라인 판매 쪽이랑은 전혀 상관없는 일을 네, 하셨어요? 전혀 상관없었어요. 적성이 맞으세요? 저는 재밌어요. 아 그래요? 네. 이게 원래 재밌었어요? 아니면 돈이 벌리기 시작하니까 재밌었어요? 원래 좀 해보고 싶었거든요. 이런 일을. 근데 막상 해보니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적성해갖고. 원래 하시던 그 회사에서 직무가 뭐라고 하셨죠? 원래 저는 이제 인사팀에서 채용했었거든요. 하다가 전혀 관련 없는 이제 이 온라인 판매를 하게 된 거죠. 대표님 직원을 엄청 잘 뽑겠네요. 직원이요? 네. 또 달라요. 대표님은 뭐 다른 마케팅 쪽이나 그런 쪽에 사람 더 채용해가지고 뻥뻥 키우실 생각 없어요? 제가 진짜 무슨 브랜드를 만든다고 하면은 당연히 필요할 것 같은데 아직은 그냥 이 쿠팡에서 판매하는 거는 정말 저만 잘하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약간 쿠팡 하다 보면 빡치는 일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막 중국에도 그쵸. 막 매칭 걸고 막 네네네 맞아요. 그러다 하다 보면 이걸 언제까지 내가 이 부닥거리를 해야 되나 이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제 항상 넥스트 스텝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고 이게 뭐 쿠팡도 지금은 너무 트래픽이 좋고 포기할 수 없는 그 플랫폼이긴 한데 이게 영원할지 어쩔지 모르고 이 안에서도 경쟁이 계속 심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경쟁도 심해지고 중국 판매자가 들어오면서 이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막 팔아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다음 단계는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야죠. 대표님 법인이에요? 개인이에요? 개인이요. 아 개인이에요? 네. 이제 법인 넘어갈 준비를 하셔야겠네요? 넘어가도록 하면 좋죠. 네. 근데 법인 하나, 뭐 법인도 있고 개인도 있고 그러면은 되게 좋죠. 할 수 있는 게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생각보다 제 수강생분들도 그렇고 주부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보니까 사실 우리나라가 그 구조가 조금 안 좋아서 그 결혼을 하면은 여자 쪽에서 경력 단절이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몰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한테 뭔가 좀 뭐 조언이라고 좀 더 거창하니까 뭐 팁이나 뭐 해드릴 말씀 있을까요? 진짜 제가 처음에 정말 집 컴퓨터에서 시작했거든요. 이게 뭐 재고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제가 사무실을 구했는데 보통은 그때 저 이렇게 아기가 있었기 때문에 아기 때문에 사무실을 구한 것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뭐 중국에서 박스가 오는데 이거를 아기랑 같이 한 공간에 두기가 좀 그래가지고 근데 정말 뭐 여유 공간이 있다고 하면은 집에서 충분히 할 수 있고 다들 그렇게 시작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투리 시간에도 할 수 있고 저도 지금 이제 두 아이를 라이딩을 하면서 이 일을 하는데 만약에 제가 이 일을 안 했다면은 지금 저도 그냥 경력 단절이 되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매출의 크고 작은 것과 상관없이 처음에 시작은 정말 누구나 할 수 있고 전공, 뭐 학력 다 필요 없이 할 수 있고 조금 방법을 알고 배우면 누구나 할 수 있고 오히려 더
잘하실 수도 있고 이제 제가 채용을 했을 때 좀 안타까웠던 게 이제 경력 단절이 돼버리면 정말 재취업이 정말 힘들거든요. 그거 이제 제가 알게 된 터라 그런 분들한테는 정말 이게 좋은 방법 그리고 내 커리어를 내가 얼마든지 이어갈 수 있고 근무 시간 조정할 수 있고 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이가 크면서 여유 시간이 많아지면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저도 항상 불만인 게 나는 일을 도대체 언제 하라고 제가 이 말을 저희 남편한테 되게 많이 하거든요. 애들 뭐 무슨 일 생기면 남편은 직장인이니까 제가 다 케어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좋고 감사하고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일을 안 했으면 되게 좀 우울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래도 일을 하면서 활력을 얻고 또 쓸 데 있으면 또 쓸 수 있으니까 그것도 좋고 뭐 이제 주부분들 육아하시는 분들한테 좋은 기회이지 않나? 네,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 이제 매출 상관없이 진짜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매출이 처음 뭐 월천을 번다 뭐 이런 광고도 물론 그렇게 버시는 분도 있겠지만 일단은 한번 시작을 해서 방법을 터득하고 나면 또 자기만의 방법이 또 생기고 점차 커지기도 하고 그런 거라 안 버는 것보단 또 낫잖아요. 그래서 그쵸.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로켓그로스 어쨌든 사익 베이스다 보니까 이걸 해서 마이너스 나면 어떡하지 이 고민이 크신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마이너스 나면 어떡하지? 네. 왜냐면 지금 만약에 남편분이 한 달에 뭐 300씩 벌어온다고 쳐요. 애가 하나가 있고 그러면은 사실 빠듯하잖아요. 엄청 빠듯할 그쵸. 건데 거기 빠듯한 거에서 돈 아껴가지고 1, 20만 아껴서 수입을 했는데 안 됐어. 근데 이거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이 큰 것 같아요. 아, 근데 해보지 않고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이 좀 그럴 수도 있는데 까먹을 각오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까먹을 각오도 해야 될 것 같고 사업을 하는데 리스크가 아예 없을 수는 그쵸. 없기 때문에 네. 예, 까먹을 각오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대신 정말 10개 중에 한두 개가 잘 되면 그게 다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맞아요. 위탁으로 해도 되니까 그죠? 예. 위탁으로 하고 윙으로 하고 하는 게 초반에 또 더 어려워가지고 그쵸. 어려워가지고 이게 그쵸. 진짜 예, 맞아. 힘든 것 같아요. 예. 아, 대표님, 네. 아 맞아. 이거 대표님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이거를 처음에 안 물어봤네. 아, 저 이제 올해 41살입니다. 네, 86년생. 네. 예. 네, 올해 혹시 목표가 있으세요? 아, 올해 목표요? 네. 목표는 소박하게 일단은 쿠팡에서 월 순수익 한 3천 그 정도의 그 좀 시스템을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그걸 좀 잘 키워보고 싶습니다. 그거는 그 판매 용도인 거죠? 마케팅 용도인 네. 거죠? 예. 대표님 크게 되실 것 같습니다. 예. 대표님 근데 제 수업 언제 들었죠? 꽤 됐죠? 제가 1기인가 2기셨던 것 1기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재작년 1월? 아, 근데 정말 네. 이거는 뭐 진짜 제 진심으로 정말 들으시면 후회가 없으실 거고요. 제가 그 1기로 수강을 했는데 지금 거의 2년 지났잖아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도 제가 이제 모르는 게 있으면은 막 여쭤보는데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 답변도 해주시고 제가 되게 바보 같은 질문도 많이 했을 텐데 그런 것도 다 해주시고 너무 최고입니다. 이렇게 애프터 서비스를 해주시는 분은 없어요. 정말. 네, 어쨌든 대표님 오늘 인터뷰 다시 한번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 한번 찍어서 하나, 둘, 셋.